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농업직 공무원의 이제 전공 과목인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을 강의하게 될 엄주만입니다. 2021년 농업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새로운 분들을 이제 뵙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저를 이제 뭐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보신 분들이 혹여 이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농업직 공무원에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한 4년 차에 접어드니까, 기존에 이제 저건 뭐 농업직 공무원의 이제 가산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식물 보호학이라든지 종자 기사 또는 이제 조경 등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쪽 강의를 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 얼굴을 좀 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농업직 공무원에 이제 도전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또 얼굴을 또 뵙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온 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혼돈스럽죠. 여러분들 이제 올해차 또 시험 본 분들도 이제 공무원 시험들이 연기가 돼서 좀 어려움이 또 많았을 텐데, 공부하실 때 시험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아무튼 나라가 이제 뭐 어떤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닥쳐서 이제 좀 딜레이 되면서 좀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지 않은가. 뭐 아무튼 뭐 친구들 만나기도 좀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무튼 뭐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뭐 아무튼 뭐 외부 사정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오히려 이제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시험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제 재배학부터 시작하는데요. 재배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강의 과정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직 뭐 교재가 이제 수정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 자체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일단은 프린트물로 이제 뭐 수정된 교재 일부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학원의 강의는 일단 지금부터 하는 과정이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그다음에 이제 뭐 최종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용어 자체들이 좀 낯설은 용어들이 좀 많아서, 물론 이제 전공자들은 좀 이제 한 4년 정도 공부하면서 익숙해져 있겠지만, 비전공자들은 이제 아무튼 좀 한문이라 보니까 뭐 한문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용어가 좀 낯설은 용어들이 많아서 일단 용어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용어 중심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할 거고, 기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뭐 암기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더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뭐 한 7급 정도의 뭐 문제 지문이 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좀 지식을 요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 있게 이제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출제한 그런 이제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시험 가기 전에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로 이제 공부가 되는 그런 이제 순서로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 과정과 이제 기본 과정 내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암기해야 될 내용이 이제 미리 숙지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정리가 돼서 심화 과정이나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기초과정과 기본 과정에서 좀 충실히 해놓는 게 좀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많이 시간 하지 않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의는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이제 재배학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재배 개설 쪽이고요. 재배 개설 내용은 이제 뭐 작물이라든지 농업, 작물, 재배에 대한 용어 등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작물이나 재배의 이제 기원, 그다음에 이제 전파, 분류, 또는 작물이나 재배의 이제 특징 등, 그다음에 재배 현황, 재배 현황도 이제 세계의 재배 현황과 이제 우리나라의 재배 현황 등과 같은 내용 등이 이제 재배 개설 내용들이고, 물론 이제 여기 부분은 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지식을 요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이제 있고, 뭐 대략 예를 들면 이제 재배 기원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제 외워야 되는 단순한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재배 개설 쪽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항수는 뭐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의 이제 문항수가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들은 뭐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나머지 또 이제 뭐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나올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숙지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좀 더 이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학에서 이제 이 재배 개설 외에 이제 수량 삼각형인 이제 내용이 이제 유전성과 관련된 내용, 이제 작물의 수량을 올리는데 필요한 요소, 유전성 또는 이제 품종이라고도 하고요. 품종에 대한 내용, 유전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가장 앞쪽. 유전성은 또 따로 이제 유전과 이제 육종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유전 쪽은 이제 생물학이 이제 생물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 쪽 이제 재배학에서의 유전 쪽은 이제 간단하게 뭐 핵산의 이제 뭐 그 구성 요소라든지 이제 핵산의 이제 기능, 그다음에 뭐 단백질 등과 같은 그런 내용, 그다음에 육종은 여러 가지 이제 작물 육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육종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재배 환경이 그 다음 내용이고요. 재배 환경에 대한 내용은 이제 토양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앞쪽에, 토양은 또 별도로 이제 좀 재배 환경 내용 중에 이제 토양의 내용이 가장 좀 많은데, 재배 환경 내용은 다시 이제 토성, 토양 입자의 이제 구성 요소와 관련된 토성, 그다음에 토양 반응, 그다음에 수분, 토양 수분이죠. 여기는 또 여기 이제 환경에 이제 수분이 별도로 있고요. 토양 수분, 그다음에 토양 온도, 또 미생물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양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워터, 그런데 수분, 식물체 내에서의 이제 수분 관련 내용들이 이제 여기다 수분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토양 재배 환경 중에 이제 온도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공기, 그다음에 이제 광 등과 같은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과 관련 내용인데, 그 재배 환경에 이제 5가지 요소 외에 이제 상적 발육이라고 해서 개화 생리에 필요한 이제 온도와 관련된 추나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장과 관련된 이제 일장 효과과 내용이 이제 상적 발육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내용이 기상 생태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무튼 5가지 요소인 토양, 그다음에 수분, 그다음에 온도, 공기, 광, 요 5가지 외에 이제 뒤쪽 부분에 이제 개화 생리와 관련된 상적 발육, 그다음에 이제 기상 생태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작물의 수량 구성 요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원이 이제 재배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네 번째 내용이다. 재배 개설, 그다음에 유전, 그다음 환경, 재배 기술. 자, 재배 기술 내용에는 이제 첫 번째 뭐 재배 체계, 작부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자와 관련된 종자 생리와 관련된 내용. 물론 이제 여기 유전 쪽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이제 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종자는 이제 종자의 형성 과정. 예를 들면 이제 뭐 수분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유전 쪽에 종자 부분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싹다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 수정 과정이라든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유전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기술에서 작포책의 재배 기술 내용 중에 이제 종자는 종자의 생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수분 생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화 등과 같은 모양, 종자의 모양, 아무튼 작물의 종자에 따라서 작물 종자들의 모양도 다 다르니까 작물의 종자의 형태, 모양, 발화, 그다음에 이제 수분 생리, 뭐 이런 생리, 그다음에 발화 특성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재배 기술 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파종을 하게 되면 뭐 육묘, 그다음에 이제 육묘한 어떤 모를 이제 포장에 이제 식재를 할 때 뭐 포장에서의 정지 등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작물이 생육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이제 뭐 병해충의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잡초에 의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도 있겠죠. 부분들도 이제 뭐 재배 기술 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분과 관련해서 12, 무기 양분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이제 12, 그다음에 수확 후 관리, 이 등과 같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재배 기술 쪽의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아무튼 내용에는 뭐 제가 세세히 이제 내용들,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배학은 뭐 일단 뭐 전공하신 분들은 대략적인 내용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 또는 이쪽에 재배학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이제 먼저 숲을 보시고 개별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용어들을 빨리 숙지하시는 게 이제 공부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어를 습득한 다음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외워야 될 것도 좀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미리 이제 좀 정리를 하셔서 아마 올해 안까지는 이제 암기가 확실히 되어 있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답을 골라냈는데 이제 어렵지 않도록, 아무튼 외워야 될 게 이제 외워지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짜증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죠. 외워지지 않으면.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염려를 해서 좀 암기돼야 되는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서 미리
암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책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일단 프린트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아마 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프린트물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 형태로 이제 제공이 돼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이제 뭐 목차들이 있고요. 13쪽부터 이제 재배 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 이제 뭐 작물 재배의 정의와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뭐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뭐 내용상 출제될 내용들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번 기초 과정에서 이제 듣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이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농업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농업은 이제 영어로 뭐 에그리컬처 그러죠. 따라서 농업은 이제 재배와 축산이 이제 합쳐진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동물을 사육하는 것도 이제 농업의 한 일부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농업직 공무원에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됐을 때 꼭 어떤 뭐 작물 재배하는 쪽에 이제 꼭 일을 하는 것만 아니고 뭐 축산 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용이 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좀 인지하셔야 될 거는 이제 농업의 정의에서는 토지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항상 농업이라는 건 토지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유효한 식물을 기르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일 등이 이제 한 산업 분야로서 농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식물을 생산하는 분야는 이제 재배 또는 경종 이렇게 되어 있죠. 재배라고도 하고 이제 경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재배와 경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제 밑에 다시 되어 있죠. 이제 뭐 재배학 쪽에서의 이제 이 경자의 이제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다음에는 이제 한문을 써서 저희 여러분들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경종할 때 경자는 이제 밭갈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특별하게 또는 이제 경지라고도 하죠. 그때의 경자도 이 경자를 쓰는 거고요. 경지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경지라는 것은 뭐 주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중에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특별하게 경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재배라는 용어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흑토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창과자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전쟁할 때는 이제 뭐 무기로 사용하게 되지만 이제 전쟁 이외의 시기에는 이제 뭐 보통 농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농업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토지를 이용해서 식물을 농기구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형태. 기르는 형태를 이제 재배라고 하죠. 자, 여기 이제 배자도 이제 토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다 그래서 이제 재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재배 또는 경종이라고 되어 있고 인간이 경지를 이용해서 이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이제 경제적 행위다. 그래서 재배는 경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르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수학 뭐 기른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뭐 아무튼 요 재배의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배라 그래서 재배의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토지의 의미라든지 재배의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학의 의미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일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 행위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 말은 복잡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된 문제가 이제 뭐, 작물에서처럼, 어떤 요소를 이제 문제 지문으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재배 요소, 그러면 이제 경지, 그다음에 이제 기르는 것, 그다음에 수학, 또는 경제적 행위 등이 이제 재배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용어의 이제 요소들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재배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업에는 이제 축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축산 또는 이제 양축이라는데 하는데, 뭐 양축이라는 것은 이제 기를 양자에 이제 가축할 때 축자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재배학 쪽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의 출제 빈도는 뭐 용어 정도만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물의 이제 정의 내용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기획본 지문에 보면 이제 작물이라는 것은 자,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작물, 식물 이렇게 되어 있죠. 작물도 하나의 식물의 종류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배도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물의 이제 이용성, 경제성, 재배 등이 이제 작물의 정의의 이제 용어상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이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경제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학문 용어로 사용할 때는 경제성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어떤 뭐 싸고 비싸고, 그러니까 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그런 경제성의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재배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정의됐던 대로 어떤 식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작물에는 요 세 가지 요소로서도 이제 보기 지문을 이제 구성한 예도 있으니까, 시험 지문에 이제 이렇게 유선성이라고 이제 출제된 적도 있어요. 답은 이게 아니죠. 작물의 이제 특성에는 이제 유전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거를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과 대별되는 식물이 이제 잡초죠, 잡초.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식물로서의 잡초의 정의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이제 존재 가치상의 식물을 이제 잡초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잡초라고 하지만, 작물을 기르는 포장에 작물 외에, 우리가 기르는 식물 외에 이제 식물을 이제 잡초라고 하죠. 잡초들은 이제 어떤 작물에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에 역행한다, 이용성의 경제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 가치상의 식물이라는 것은 아무튼 잡초라도 이제 존재 자체의 의미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 이제 잡초라고 하지만, 이제 그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야생화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뭐 잡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뭐 식물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작물을 기르는 입장에서는 이제 잡초인 거고요. 이런 의미의 잡초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꽃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야생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쓸모없는 이제 풀이라도 인간의 이제 병을 고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존재 가치상의 의미는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밑에도 나왔지만, 이제 조경 식물 중에 이제 잔디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잔디이고,
그다음에 이제 잔디밭에 들어와 있는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아무튼 잔디들이 그 넓은 잎을 가진 이제 클로버들이 이제 그 잔디밭을 덮게 되면 잔디가 광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육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죽는 일이 있죠. 따라서 이제 클로버가 잡초인 거고 잔디는 이제 작물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잔디 우리가 조경식물로 이용되는 잔디도 하나의 이제 작물일 수는 있다. 의미에 이용성이나 경제성 재배라는 의미의 작물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작물에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분야로 조경이라든지 산에 있는 뭐 나무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산림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보통 산림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산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산림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나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산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산에 있는 나무들도 어떤 온도라든지 온도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이제 어떤 그 생산물을 얻을 때 예를 들면 잣나무에 이제 그 잣을 얻는다든지 등과 같은 목적으로 다 이용이 되는 거니까 넓게 봤을 때는 하나의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조경식물이라든지 이제 산에 있는 나무, 산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물에는 속한다 이런 의미에 의해서 단 이제 분야를 달리해서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정도의 이제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작물의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원래는 야생 상태에서 이제 자생을 했던 식물이나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던 모든 작물들도 원래는 이제 야생 상태에서 이제 재배되는 식물인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재배를 하면서 특수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순화되고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특별하게 발달시켜서 진화시켜 온 식물들이 이제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제 기르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부위를 특별하게 크게 만든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기형식물이라고 또 할 수 있죠. 뭐 뒤에 또 지문이 나오겠지만 작물은 또 일종의 기형식물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식하는 무는 아주 이렇게 큰 직근 형태의 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 종류 중에도 이제 뭐 그 열무라고 있는데 물은 용도를 다르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뭐 열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잎을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알타리무라든지 뭐 이런 종류. 그래서 야생 무는 거의 열무처럼 뿌리는 아주 작고 그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큰 그런 종류의 식물이죠. 자, 그래서 이 뿌리를 자꾸 인간의 의도에 맞게 순화시켜서 이제 뿌리만 크게끔 기행식물로 이제 발전시켜 온 식물이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무라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물 재배 정의와 이론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에 이제 작물 및 재배 및 작물을 정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배와 작물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뭐 내용상 뭐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정도만 따라서 작물의 정의는 이제 이용성과 경쟁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작물 정도로 알면 되고 또 이제 뒤쪽에 작물의 특성이 별도로 이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의 특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 번 더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재배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 읽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그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내용에 이제 아까 삼각형을 그래서 설명드렸던 작물의 수량과 관련된 요소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은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뜸한 문제이긴 하나,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는 문제 형태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인지는 하셔야 되죠. 외워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다시 가면 이제 작물 재배의 최종 목적은 되도록 많은 수량을 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일정한 토지 면적에서 작물의 수량이 극도화 되려고 하면 유전성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유전성이 우수한 품종이라는 것은 이제 수량이 높은 그런 이제 우량한 특성을 가진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작물의 수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유전성, 그다음에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작물의 수량에 이제 관여하는 요소가 이제 유전성이고요. 일단 우량한 품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벼를 예로 들면 벼에서는 한 50% 정도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한 30%, 그다음에 환경이 한 20%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친다, 작물 수량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삼각형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세 변은 이제 세 변이 동일한 형태로, 그러니까 아무튼 동일하게 골고루 증가해야만 이제 최대 수량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물 수량이 최대가 되려면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3요소가 동등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 발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14쪽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면,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5번, 6번 지문인데요. 그래서 작물의 수량은 광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물 재배 기술은 그 광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동화산물을 인간이 원하는 부위로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작물이 따라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재배 기술을 또 배우겠지만 수광태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재배 기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재배 기술을 이제 개선하는 거다. 재배 기술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은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는 거다. 재배 기술을 증대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합성, 증대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재배 환경이라든지 재배 기술 쪽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에 이제 재배와 작물의 특징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재배와 관련된 특징의 내용은 이제 출처 빈도가 그래도 재배 기술 쪽에서는 좀 아주 높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용상 이제 농작물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아무튼 저장하는 게 좀 힘들죠. 그다음에 운송하는 데도 좀 힘들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파생된 내용들이 이제 재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의 특징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유기 생명체를 다루며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한다. 자, 뭐 아무튼 식물이라는 그 살아있는 유기 생명체를 다루는 것이고, 아무튼 생산은 토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가 중요한 요소가 또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면과 유통면, 소비면으로 나누어서 생산면에서는 일단은 뭐 그 살아있는 유기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다음에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많이 필요로 할 때, 수요가 많을 때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이제 수요가 줄어들 때 또 그 생산을 줄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제 분업적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이제 다 이러한 내용 등이 이제 보기 지문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뭐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뭐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업적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뭐 파종하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육묘하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포장 이식하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싹이 나와서 이제 클 때, 그때 이제 시비하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수확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뭐 작물의 생산은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 일련적으로 이제 같은 사람이 이제 같은 식물들을, 재배하는 식물들을 이제 기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지가 이제 불량할 경우 전면 개량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토지도 보면 이제 비옥한 토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전에 이제 논밭을 사고 팔 때에도 이제 얼마만큼 이제 비옥한 토지냐에 따라서 이제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이유는 아무튼 뭐 불량한 토지 같은 경우는, 척박한 토지 같은 경우는 그걸 개량하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비옥한 토지가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척박한 토지일 경우는 이제 개량이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게 이제 재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막대한 비용이 들죠. 그다음에 디귿번 지문에 이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수학 체감원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세 가지가 이제 보면 토지, 자본, 그다음에 노동력, 요 세 가지인데, 어느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그대로 두고 어느 한 가지를 올린다 그래서 소득, 그 생산량이 이제 증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아무튼 노동력이, 아무튼 일정한 토지와 이제 자본에 이제 노동력이 많이 투여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수학 체감원 법칙이고요. 그 용어 자체는 밑에 이제 뭐 참고 내용으로 적어놨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원래 1헥타르 재배할 때 뭐 1톤은 이제 생산량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만 그냥 2헥타르 늘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과 노동력은 그대로 있고, 토지만 뭐 2헥타르 늘린다 그래서 뭐 2톤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러한 개념이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지문에 보면 이제 자본 후 회전이 느리다. 아무튼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물들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뭐 필요할 때 이제 짧은 시간에 그때 이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조직이 자유롭지만 일단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본 회전도 느린 거죠. 자본 투자 시간도 길어진다. 투자해서 회수되는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하다.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농촌에 이제 일손이 이제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필요할 때 이제 노동 수요가 공급되지 못하는, 연중 또 균일하지 못한, 또는 이제 뭐 농번기 때 이제 한참 바쁠 때는 많이 필요하고, 또 농한기 때는 또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때도 있으니까요. 노동 수요가 연중 균일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1번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명드렸지만 뭐 내용들을 뭐 외워야 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유통면에서 봤을 때 재배 결과 얻어진 농산물, 주로 이제 식물이죠. 농산물들은 이제 변질되기 쉽다.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은 이제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수요가 많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요가 적어졌다 그래서 이제 또 생산량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뭐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되는 그런 형태. 가격에 비해서 이제 중요한 용적이 큰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운반시에 이제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죠. 뭐 규격화돼서 딱 포장된 것들은 아무튼 또 수송비도 이제 적게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때문에 이제 유통면에서 생산이 이제 소규모이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는 중간 상인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생산자가 생산한 금액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다 그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이제 살 때에는 이제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그런 특성도 있죠. 따라서 그 중간에 중간 상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중간 상인들이 이제 그 격차를 다 수익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대규모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소규모적으로, 그다음에 분산적으로 집약적이지 않고 필요할 때 이제 토지, 자본, 노동 등을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투여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면에서 이제 그 밑에 뭐 기출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수요라든지 공급 탄력성이 적다, 작다,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내용상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15쪽. 15쪽에 이제 작물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이제 작물의 정의가 있었고요. 이제 그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의 특성, 일종의 이제 기형식물이다 이런 내용도 이제 또 반복이 되어 있고요. 뭐 이용성, 정제성이 있는 식물이다 등의 내용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앞에 그 재배의 특성과 작물의 특징은 재배의 특징과 작물의 특징은 이 앞쪽 내용 중에서는 그래도 출처 빈도가 꽤 많이 높은 거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게 뭐 오래 이제 암기돼서 뭐 또 개념적으로 뭐 이해가 난이해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 번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 습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내용은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작물은 일반 식물에 비해서 이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식물이어서 이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작물의 유형 부위는 사료작물처럼 식물체 전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식용작물은 이제 목적 부위가 일부인, 그러니까 종실인 경우도 있고 입인 경우도 있고 과실만 취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부위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전체가 어떤 가축들의 이제 먹이로 사용되는 거니까 전체가 이용되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제 대부분의 식용작물들은 일부 부위가 가식부로 이용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이제 또 부분을 또 여러 용도로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작물의 경제성이 높아지려면 특정 수확 대상 부위의 수확량이 높아야 하는데,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기형식물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문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형으로 발달된 작물은, 그런 의미에서 작물은 기형식물이다. 그래서 작물은 야생에 사는 야생식물보다는 생존 경쟁력이 약하다. 이유는 인간은 관리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지 재배 기술 등에 의해서 이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야생식물보다 이제 생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방치가 되면 소멸되기 쉽다. 사라지기 쉽다. 뭐 관련된 데에서 이제 뭐 유전적 취약성 뭐 그런 용어들이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뭐 그거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자연 상태로 방치되면 여러 가지 재해에 의해서 소멸되기 쉽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작물이 안전하게 자라서 충분한 수확을 올리려면 불량 환경에 대처하고 야생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침해로부터 막아주는 조치를 사람들이 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뭐 아무튼 1번은 이제 정의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3번이라 4번 네 내용, 뭐 3번 4번에 대한 내용들은 요 작물의 특징에서 좀 더 이제 유심히 봐둬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보충 내용으로 이제 원액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재배의 특징과는 다르게 이제 원액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값비싼 이제 채소류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노동이라든지 자본 등이 이제 뭐 집약적으로 토지도 좀 집약적으로 투여가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게 이제 원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차이를 좀 시험에 이제 구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재배는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조방적으로 이제 집약적의 반대말이 조방적이니까.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집약적이란 말은 이제 그 생산 요소인 이제 토지, 자본, 노동력 등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형태를 이제 집약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 형태를 이제 조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15쪽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재배 기원과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